헐. 아이고 춤도 잘 추네. 오케이. 아이고 이뻐라.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놓치면 깨어지는 유리알 같은 사랑은 아픔인 거야 정 주고 만 주고 살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남남일 순 없잖아 너만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안녕하세요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의 텐션을 맡고 있는 김나희입니다 오늘도 제가 주제에 딱 맞는 힌트송을 불러왔어요 혹시 어떠셨나요? 근데 일단 누나가 노래 부르면 저 살아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계속 누가 살아있다는 거야? 당신이? 네. 아니 계속 듣고 싶은 솔직히 듣고 싶은데 옆에서 선생님 계속 부르시니까 좀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 무슨 이름표 얘기 나오는데 그 이름표랑 한국 그 국회사랑 무슨 관련인지 잘 궁금하구나. 네, 모르겠는데. 근데 엄청난 히트곡이잖아요. 그쵸. 뭔가 그 노래가 나온 연도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데 어떤 주제인지 좀 잘 모르겠어요. 자세한 그 뒷이야기는요 이분이 이어서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아 섹시. 이름표 붙여줘 봐. 이름표. 이름표를 붙여줘. 빠바바바바바바바밤빰빰빰 1919년 4월 10일 상하이에 독립운동가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였죠.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독이 엄청 올랐겠죠. 총 들고 들어오고 있죠. 폭격기가 따라와. 아니죠. 결국엔 자기 목숨을 걸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더 이상은 상하이에서 활동하기는 좀 어렵겠다. 13년간의 상하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의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아유, 정말 흥부자 우리 나희 씨. 아, 이렇게 아재어 씨라 그러지 몰라도 이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사랑의 이름표 불러주셨잖아요. 어떤 영화가 있을지 한번 궁금한데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임시의정원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임시의정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들어봤거든요. 근데 임시의정원 뭐지? 생소하시죠? 네. 다행이요. 크리스티안은 뭐- 저만 모르는 줄 알았어요. 다 모르니까 편하네요. 오케이. 같이 배웁시다. 아니 의정원이라고 하는 건 크리스찬이 알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우리도 몰라요. 잘 몰라요. 예, 그냥 근데 시험에는 잘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의정원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잘 몰라요. 오늘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 자 먼저 뜻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시의정원 자 한자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시의정원인데요. 자 이 의자가 뭐냐면 의논하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의논하는 네네. 곳. 뭐를 정치를 의논하는 장소. 이게 의정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의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법을 행하는 규칙
또는 뭐 법을 정하는 곳,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정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라를 다스릴 때 필요한 규칙이나 법률 이런 것들을 정하는, 의논하고 정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느낌 좀 오시죠? 네네. 선생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 법을 만드는 곳이다. 맞습니다. 법을 만드는 곳, 국회잖아요. 네. 좋아요. 그 국회. 법을 만드는 곳, 국회. 국회고. 네. 이제 크리스탄도 이렇게 잘 아니까. 아, 저 긴장하면서 대답을 해야 들릴까 봐. 아니, 왜냐면 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라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네, 근데 크리스탄이 이제 알 정도면 이 우자랄 뭐 국회사가 이제 우자랄 국회에서 되는 것 같아요. 아, 느낌 좋다. 네, 맞습니다. 임시의정원이라는 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입법기관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국회의 원조, 모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임시의정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첫 회에서 이 재헌국회를 배웠었잖아요. 이게 재헌국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게 국회, 재헌국회라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임시의정원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탄생했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구나 풀 수 있는 퀴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은 무슨 날일까요? 그게 퀴즈예요? 굉장히 그 기분이 안 좋은데? 장효란 교수님이 지금 표정이 일단 어쩌면 썩소의 표정이죠. 3.1운동이요. 그래요. 그렇게 받아 먹으면 돼요. 네네네. 만찬 걸렸어요. 저. 3.1운동이 뭐 하는 날이에요? 3.1 운동은 독립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 만세! 부르면서 그렇죠. 우리의 독립을 세계에 알렸던 그런 날이죠. 민족대표 33인이 기획했고요. 탑골공원에서 바로 이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되었고 이후에 이 대한독립 만세의 그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흩어졌던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순간이었죠. 우리의 어떤 독립 의지가 이렇게 알려지니까 야,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좀 지도부가 형성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걸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가들이 곳곳에서 모이기 시작하는데 특히 상하이 어떻게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이혼 씨 안 다녀오셨어요? 아, 근데 저 질문이 있어요. 네. 장소가 많고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상하이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요. 3.1운동이 좀 산발적인 어떤 시위였어. 이걸 조직화시키고 싶었어. 자, 그렇다면 정부가 필요했어. 그럼 정부를 어디다 설치를 할까? 국내? 근데 국내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힘들까요? 너무 일제의 탄압이 감시가 좀 감시받고 많았던 있지. 때라서. 식민지잖아요. 식민지인데 떡하니 국내에다가 정부를 세운다? 참 좋긴 좋겠지만 버티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국내보다는 뭐니 해도 국외가 좀 더 활동하기가 편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상하이가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상하이가 이 조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조개 지역이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지금 대사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멕시코 대사 딱 들어갔어요. 네. 그럼 멕시코 대사관 그 담장 그 안은 어디예요? 멕시코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그렇죠. 땅이니까. 예. 맞잖아요. 거기 이게 이제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곳이잖아요. 네. 상하이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서 또 함부로 들어와가지고 독립운동가를 잡아들이거나 그럴 수가 없는 장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상하이 그 조개 지역에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이제 생각들을 갖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기하네요. 멕시코 좀 더 가까웠었으면 딱 멕시코 와가지고 우리가 엄청 많이 도와줬을 텐데. 멕시코요? 네. 너무 멀잖아. 너무 머니까. 근데 멕시코는 그 독립운동가들이 사실은 이미 가 계셨어요. 그렇죠. 네, 멕시코에 이제 우리 이민을 많이 가 계셨지만 그분들은 이런 우리 독립운동가를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태평양 건너서 거기가 잠깐 지금 좀
경비도 경비고, 예, 시간도 경비가 시간이고, 어마어마하죠. 힘도 힘이고, 어마어마했죠. 예, 일단은 우리 이번에는 상하이로 갑시다. 네. 네. 그래서 이 상하이는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죠. 특히 이제 신한청년당 이런 어떤 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미 상하이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정부를 출발시키면은 나쁘지 않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고 뭔가 정부 수립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바로 그 다음 달 4월 달에 4월 10일 상하이의 어느 곳에 독립운동가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에 이 독립지사 29명이 모이게 되는데요. 자, 이날 모임은 명확합니다. 바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였죠. 정부 수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무엇이 필요하다? 의원. 그렇죠. 국회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모인 이 회동을 뭐라고 했냐면 이게 곧 바로 정부 수립하려고 모였으니까 임시의정원이다 라고 이름을 정합니다. 임시의정을 이끌고 갈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시의정원 의장이라고 하면 지금의 누굴까요? 의장이라고 하면 국회의장. 국회의장. 네, 국회의장. 국회의장. 누가 처음으로 되시냐면 바로 이동영 선생이 의장에 선출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의장에는 손정도. 자, 그러면 이제 뭘 했을까요? 자, 속기록 키워드는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회의 진행 중에 자, 이제 우리가 정부를 수립할 건데 그 정부의 이름이 뭐냐를 정해야죠. 그때 정해야죠. 예. 여기서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탄생합니다. 대한민국이란 이름의 생일이 언제예요? 4월 11일. 11일. 아니 우리 어디 살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언제 태어났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어떤 모습으로 탄생했는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뜬금없이 대한민국 합시다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진 그죠? 않았을 거예요. 자, 그 회의를 한번 제안을 한번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접니다. 저고요. 네, 여기는 나희 씨, 네, 여기는 우리 예원 씨, 그럼 여기가 이제 크리스찬. 할 수 있겠죠? 네네네. 네. 읽지 마시고 진짜 회의처럼 해주세요. 네. 네. 아니, 좀 몰입하고 있어요, 지금. 오케이, 몰입. 자, 지금부터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제는 새로운 나라의 이름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경술련 대한제국의 군주가 주권을 포기했습니다. 군주가 잃어버린 주권을 우리 국민들이 되찾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나라라는 의미를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의견을 하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국의 대한과 국민의 나라 민국 이 둘을 합쳐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할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소름 돋는다. 맞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황제의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므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거예요. 대한제국의 대한, 그러니까요. 국민의 나라 민국. 이 3.1운동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황제의 나라에서 백성들이 살던 나라에서 이 3.1운동 이후에 바로 민국, 바로 시민이 주권자인 나라로 전환되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보여주는 그 순간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것은 정말 엄청난 의미 부여를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내가 살고 있던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름이 야 이렇게 해서 나왔구나. 제국이 아니라 민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딱 한 번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감동이 이게 물밀듯 오더라고요. 저 한국 사람 아닌데도 감동받았어요, 지금. 너무 멋있는 스토리. 예.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정해지기까지는 사실은 논쟁이 좀 많이 있었어요. 여원영 선생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대한제국은 망한 나라 아니냐?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한 나라 아니냐? 그 망한 나라 이름을 왜 쓰냐?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한 거죠. 이제 그때 이제 그에 대한 반론이 뭐냐면,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합시다. 대한을 잃어버렸으니 우리가 대한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소? 이게 우리의 역할 아니겠소? 라고 합의를 설득력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합의를 보시는 모습이 좋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르지만 결국 이게 또 합의를 보시는 모습들이 진짜 이런 것들은 좀 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좋은 뜻으로 모였으니까. 대한민국 이외에도 조선민국 이런 후보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코리아 아니냐, 코리아. 고려공화국 가자, 고려공화국. 고려로 가자. 결국은 합의를 봐서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 너무 좋더라고요. 보기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이제서야 왜 힌트송이 사랑의 이름표였는지 알 것 같아요. 독립의 염원을 좀 담아서 그 사랑의 이름표를 붙여주신 분들에게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이름표를 붙여줘.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니 진짜로 올림픽이나 축구에서 대한민국 하잖아요. 근데 국뽕이 그렇게 차오를 수가 없어요. 이름을 너무 잘 줬어.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제 당시잖아요. 그때는 다 조심스럽게 몰래 했을 텐데 상하이까지 가서 그 기록을 이렇게 써놓고 유지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1919년 4월 10일 모여서 4월 11일까지 회의가 계속 밤새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장장 12시간 회의가 이루어져요. 이 12시간 동안 국회가 만들어진 거고 국호가 만들어진 거고 정부가 세워진 거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그 12시간의 어떤 기록들이 정리되어서 요약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1919년 4월 11일부터 1945년 8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 그 이틀 뒤 8월 17일까지 정기회의라든지 뭐 임시회의 내용들을 기록하셨어요. 나 이분 참 대단하다. 그 너무 감사하다. 요즘 같았으면 이제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다 수기로 적으신 거고 그거를 진짜 갖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잘해야 불에 타거나 홍수에서 막 이게 잠기거나 이러지 않으려면 보존을 잘해야 되는데. 맞아요. 바로 이 기록물들을 당시 임시의정원 그 의장을 또 역임하셨던 홍진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귀국하실 때, 광복되고 귀국하실 때 일부를 가지고 들어오세요. 예. 정말 다행이죠. 그 홍진 선생의 그 유가족 분들께서 이것을 국회에 기증을 하십니다. 지금도 국회 도서관에 가시면 이 있어요? 원본을 보실 수가 진짜요? 있습니다. 이건 정말 기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역사 아니겠습니까? 진짜 한번 가봐야겠다. 그거 실제로 보면 이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진짜 찌릿찌릿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탄생하는 그 순간이니까 얼마나 감동적이고 그걸 지금 우리가 또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국회 도서관 1층에 마련된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 기념 전시실입니다. 홍진 의장은 국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의정원의 의장직을 3번이나 역임한 독립운동가인데요. 1945년에 중국으로부터 귀국할 때 임시의정원 문서를 가지고 오셨고 한국 전쟁 때도 잘 보존이 되어 있다가 1966년에 유족 측에 의해서 저희한테 무사히 기증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시실은 2019년에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이해서 홍진 형상을 제작해서 설치하고 새롭게 재단장한 것입니다. 전시실은 크게 3종류 정도로 자료가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임시의정원에서 만들어지는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참모본부의 보고문건 같은 행정문서 회의록들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임시의정원 관인도 이곳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홍진 의장의 독립운동가적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수집품들도 같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다시 가지고 오셨을 때 한 1,500면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문화재청에 국가등록문화재 710호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시기에 활동 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원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직접 오셔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서 VR 전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임시의정원 문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집한 자료들도 함께 전시가 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이용이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러면서 자 이제 임시의정원 국회 출발시켰고 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이제 만드셨고 자 이제 마지막 이거를 해야 할 텐데 무엇인지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번째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임시의정원 헌장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예원 씨 한번 읽어봐 주시죠.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함. 근데 첫 번째 조항이 진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멘트는 지금 헌법 제1조 제1장에 있는 내용인데 뭐죠? 임시헌장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 이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헌법의 어떤 정신, 출발 이게 바로 이때 이미 임시헌장에 수록되어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2조를 한번 보면 2조를 이렇게 지금 내용이 보면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가 된다. 이거 굉장히 임시의정원의 역할이 커요. 단순히 입법부의 역할을 그치는 게 아니라 임시의정원은요, 임시정부의 운영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법률안의 의결이라든지 예산 의결, 공무원 대사 공사 임명 동의, 대통령 선거, 단순한 어떤 입법 기관의 수준을 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조항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의 귀천과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짐.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를 가짐. 아니 뭔가 이렇게 간략하게 봤는데도 막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라는 게 딱 느껴져요. 인권과 박애와 평등을 이야기했던 그 프랑스에서조차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준 거는 1944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느 1919년이에요. 쓰여 있네요. 1919년에 여성도 지금 똑같은 권리를 주겠다라는 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선진적인 겁니다. 정말 깨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당시 어떤 세계적 정세 속에서 굉장히 선진적인 민주주의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회의원들은 이제 누가 되느냐? 임시의정원법에 따르면요, 국회의원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23세 이상의 남녀로 한정을 했고요. 의원의 수는요, 인구 30만 명의 의원 1명을 이렇게 선정하는데 총 57명을 선출을 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 임시의정원의 성격을 또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한번 좀 이렇게 익숙한 인물들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가운데 요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요 분이 김구 선생님. 예, 백범 김구 선생님이고요. 예, 김원봉 선생님. 예, 이 카리스마가 왜 여러분 영화 밀정 암살 진짜 카리스마 잘. 예, 그때 그 각자 암살이었죠. 암살의 그 조승우 씨가 암살. 이 김원봉 역할 맞죠.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라고 하면서 배 타면 딱 들어가는 그 장면. 네, 김원봉이시고요. 그 옆에 있는 요 분이 바로 이제 홍진 선생님. 네, 그 기록을 잘 보존하고 갖고 오셨던 홍진 선생님. 대한민국.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식민지입니다. 식민지인데
대한민국 제34회차 뭐 이렇게 임시의정원 열고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에서 또 한번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잘 보시면 뭐 사람 아닌 게 있어요. 알 것 같아요. 여성. 여자가 있어요. 아, 이게 저는 안 보였는데. 그러네. 임시의정원에 이때 이미 벌써 여성 국회의원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분이 누구냐면요. 바로 방순희 선생님이십니다. 이분 역시 3.1운동 이후에 여성 계몽운동, 독립운동 하시다가 상하이로 가셔가지고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셨는데 근데 이 방순희 선생님만 계신 게 아니고요. 이 외에 여성 임시의정원 의원이 계세요. 네, 7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한번. 김효숙, 지경희, 신정환, 김마리아, 양한나, 최혜순, 방순희 여기 방순희 선생님 네, 이렇게 계시는데 최초 여성 의원 그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이 김마리아 여사. 이 안창호 선생이 김마리아 여사를 보면서 김마리아 같은 여성 동지 10명만 있으면 우리 벌써 독립했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사실 이분은요. 3.1운동에 영향을 끼쳤던 선언이 도쿄에서 있었던 유학생들 28 독립선언이라고 있어요. 그 28 독립선언서를 몰래 숨겨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셔가지고 이걸 또 알렸던 정말 독립운동가 그 자체십니다. 1922년 바로 이 김마리아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1945년 8월 17일 마지막 회의가 폐회될 때까지 이분들이 임시의정원에서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렇게 보니까 대한민국 임시 헌장에 막 문구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성별, 뭐 신분의 차별 없이 여성 의원을 등용하면서 정말 남녀 평등을 보여준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시작이 참 너무 근사하고 멋지게 자랑스럽게 출발을 했는데 여기에 또 이제 위기가 그것도 좀 빠르게 찾아오게 됩니다.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대통령 탄핵! 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지 한번 속기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은 외교를 구실로 하여 직무지를 마음대로 떠나 있은 지 5년에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해하였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을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정부까지 부인한 바 사실이라 고로 주문과 같이 심판함.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깜짝 놀랐죠. 예. 상하이뿐만 아니라 또 어디도 있었냐면 저쪽 연해주, 지금 러시아죠. 이 연해주 쪽에 또 대한국민의회라고 해서 또 정부 하나 수립이 돼요. 예, 그리고 국내에서도 한성 정부라는 게 수립이 돼요. 근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상하이에서 아까 그 임시의정원 그 헌법에 의해 가지고 나왔을 땐 대통령은 아니었고요. 국무총리였습니다. 예, 국무총리로 이제 출발을 하고 자, 그다음에 한성정부에서도 집정관 총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쨌건 간에 이런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독보적인 위치였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도 스스로 이제 대외에 활동할 때 프레지던트라는 명함을 내놓고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핏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뭐가 문제야? 문제일 거 없잖아요. 아까 제가 그 연해주의 정부 있고 서울에 또 한성 정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통합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상하이의 통합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제 개헌을 하면서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이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자, 시간이 흘러가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에서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불만은 뭐였냐면 아니 지금 통합정부가 상하이에 있는데 지금 주로 이 이승만 대통령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냐면 주로 미국에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대략 한 5년 6개월 정도였거든요. 상하이에 있었던 시기는 6개월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대통령 얼굴을 못 보는 거라. 대통령 얼굴을 못 보는 거라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운영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니 해도 미주 지역에서 이 독립운동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 아까 미국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독립운동 자금을 거의 쥐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왜 그 돈을 자꾸 이렇게 안 푸냐? 우리도 이거 운동해야 되는데 라고 또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쌓이게 되면서 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임시의정원이 갈등을 빚게 되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로서 좀 분란을 수습하지 않고 갈등을 계속 키워나갔다라는 게 문제였네요.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라. 이게 임기가 끝나야 어떻게 바꿀 수도 있는데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임시의정원에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다? 탄핵. 1925년 3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되었고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힘을 실어줬다.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대통령제에서 뭘로 바꾸냐면 내각 책임제로 바꾸게 됩니다. 이게 이제 2차 개헌인데요. 그 내각 책임제 수반이 누구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리가 되겠죠. 예, 그때는 이제 총리라는 표현보다는 국무령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러면서 이제 국무령의 임기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거라서 그렇죠. 임기를 딱 못 박았네요. 그렇죠. 국무령 갔다가 이제 국무위원들 중심으로 가는 개헌 한번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주석하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누가 초대 주석이 누굴까요? 이 초대 주석이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에요. 이렇게까지 이제 개헌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봉창 의사 이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폭탄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는 기억 안 나는데 그 서울역 그 밖에서 그 조각이 있는 것 같은데 딱 아까 봤던 그 그림이 또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서울역 밖에? 서울역 밖에. 그거는 강우규 의사라고. 그래? 강우규 선생님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 저기 일본 고위 관료한테 그건 뭘 던졌던 그런 인물이고요. 태어났을 때 그냥 식민지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는데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냥 일제강점기야. 그냥 살아왔어. 이 사람은 이분은 그냥 나는 일본인처럼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일본 문화 되게 좋았어요 그때. 왜 좋으니까 사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조금씩 느끼게 돼요. 나 일본인 아니야? 나는 왜 어디에 가면 자꾸 나를 이렇게 차별을 하지? 나는 왜 이런 거지? 라는 생각을 조금씩 느끼게 되면서 어느 순간 내가 일본인이 아니구나. 내가 일본인이 될 수 없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왜? 나는 식민지 백성이니까. 이러면서 일본 생활을 청산하고 마지막을 한번 불태워버리라. 라고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옵니다. 상하이에. 근데 딱 왔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딱 왔는데 일단 입고 있는 게 일본 남자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런 거 딱 입고 그리고 신발도 왜 그 남학신 같은 거 있잖아요. 게다짝이라고 하죠. 누가 봐도 일본 사람. 그걸 띡 끌고 딱 와서 딱 인사를 하는데 와다시와 기노시타 쇼조 됐어. 딱 이러는 거예요. 일본말도 너무 잘해. 딱 직감적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면 뭐라고 느낄까요? 간첩. 왜냐면 일제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이 밀정들을 보내거든요. 간첩들을 보내거든요. 근데 딱 와가지고 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일본말로 막 너무 유창히 하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간첩.
이번엔 허술했다. 아, 이거 딱 걸렸다. 너무 진짜 말 그대로 너무 아닌 듯한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좀 지켜봅시다. 지켜봅시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켜봐요. 보는데 이봉창 의사가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왜 선생님들은 독립을 원하시면서 이 독립을 못하게 하는 일왕을 죽이지 않습니까? 저 일본 살았을 때 제 앞으로 일왕 마차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저 맘만 먹어도 폭탄 툭 터지면 저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한번 그 역할 한번 맡겨주세요. 와우. 그래서 미션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네, 물론 1년간 이 거사 준비를 했고요. 드디어 일본으로 갑니다. 자, 이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오. 손에. 네, 수류탄. 수류탄을 지금 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앞에는 여기다 이제 맹서문, 맹세를 쓴 거예요. 안중근 의사의 동생 안곤근 집에서 지금 이게 사진을 그런 찍은 내용인데 이게 마지막 사진이겠죠. 마지막 사진을 찍을 때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웃으면서 찍을 것 같아요. 웃으면서? 너무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웃으면서 찍을 것 웃으면서.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그 사진들의 공통점은 다 국기 앞에서 사진을 남기시더라고요. 맞아요. 안 웃고. 근데 특히 이 사진 너무 슬픈 게 딱 이렇게 수류탄을 양손에 들고 한다는 거 그냥 결국엔 자기 목숨을 걸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사진을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거 아세요? 이 사진 찍을 땐 가장 좋은 옷을 입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진을 찍히는 그 입장도 가늠이 안 되지만 사진을 찍어주는 그러네요. 예. 그 함께 마음을 다잡은 선생님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약간 그 사진을 보면 그 장면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딱 찍고 서로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 시간이 왔다. 약간 그 장면이 좀 상상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 사진 볼 때마다 그냥 보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냥 잠깐만 좀 멈추고 한 30초 동안만이라도 이분의 눈을 좀 마주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마지막 사진이고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이건 이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마지막 사진인데 어쨌건 참 가슴 아프죠. 이봉창 의사가 수류탄을 던지고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졌는데 이게 폭탄이 제대로 터지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잡히셨고 결국 이것 때문에 사형 당하시게 되는데 이 거사 이후 3개월 후에는 또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훈꺼공원에서 일제를 향해 폭탄을 던지셨죠. 두 분 모두 결국 일본인들 손에 잡혔고 일본 감옥에 gat히셨고 그곳에서 순국을 하셨죠. 광복 이후에 백범 김구 선생이 이 두 분의 유해를 돌려받아서 지금 서울 효창공원에 함께 안장돼 계십니다. 거기 가시면 323묘가 있어요.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안중근 의사. 근데 안중근 의사의 묘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아직 유해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찾아지면 이 세 분을 다 한 곳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 독립운동가의 마지막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습니다. 일본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뭐 더 했겠죠, 탄압. 그쵸, 더 막으려고 했을 거겠죠. 독이 엄청 올랐겠죠. 그쵸. 지금 대대적인
탄압을 가할 수밖에 없었죠. 이 의거가 딱 끝나고 나자마자 더 이상은 상하이에서 활동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13년간의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아, 이게 진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정말 대장정이에요. 자,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이제 떠납니다. 자, 이제 32년 그 의거 때문에 떠나가지고 항저우, 난징, 우한, 창사, 광저우, 류저우, 구이양, 차장, 치장, 충칭까지. 네, 이런 여러분 이 항로가 이게 몇 킬로인지 아세요? 장장 6,000킬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길을 그냥 이동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이동 경로를 따라 이 위에서 폭격기가 따라와요. 진짜. 폭격기 내리고 있죠? 또 뒤를 쫓아가지고 일본 군경이 어떻게든 잡으려고 총 들고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 사이에 이 간첩들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든 와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와, 진짜 힘들었겠다. 버스로 가기도 했고요. 배를 타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배를 탄 게 아니라 배를 끌고 가시기도 했어요. 너무 급한 거예요, 지금. 이게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달팽이 같아. 달팽이가 자기의 집을 이고 정말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는 그 모습. 그 달팽이 그 등 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그 간판이 하나 딱 달려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그 이름 하나를 지키려고 너무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대장정의 이동 시기. 야, 이 어려운 시기에도 기록을 남기셨어요. 자, 1934년 10월 2일 제27회 의회 개원식 기록입니다. 상하이에서는 소집되지 못하니까 항저우의 그 임시정부 임시판공초에서 개원을 했거든요. 송병조 임시의정원 의장의 식사, 그다음에 이제 조소왕 정부위원회 축사 순으로 제27회 의회 개원식이 진행되었는데 이렇게 지금 이 기록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게 진짜 소중하고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이 기록이 남아 있어서 임시의정원의 시작 그리고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눈물 흘리고 있는 이게 아마 이시영 선생일 겁니다. 지금 얼마나 이게 광복이 되면 눈물이 날까 지금 이렇게. 그러면 광복 이후에 임시 의정원도 국내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없어진 거예요? 네. 사실 우리 그 아까 그 대한민국 그 임시 헌장 쭉 보시면요.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이내에 국회를 소집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되고 나면 1년 이내에 국회를 소집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말은 임시의정원이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임시기구였다라는 거를 명시해 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의정원은 이제 국내로 들어가서 정부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이제 명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946년 이 임시의정원을 계승한 비상국민회의를 결성을 합니다. 우리가 광복되는 데 있어가지고 일본이 지금 너무 빠르게 급하게 항복을 하는 바람에 우리 힘으로 일장기를 내리지 못했어요.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미국과 소련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냐면 둘 다
일본을 점령하기 위한 점령군의 형태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한반도의 주인은 누구다? 미국과 소련이 되는 것이죠. 과연 그 권력의 공백을 우리 임시 의정원이 하겠소? 라고 하면 어쨌건 그 당시 주인은 미국과 소련인데 인정해 줄까요?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인정해주지 않죠. 인정해 주지 않겠죠. 그래도 광복이 온전한 광복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결국 이 때문에 임시 의정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고 아쉽지만 네. 그래도 이쯤에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또 듣고 나니까 왜요? 약간 노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엔 노래 아니에요. 노래 아니고요. 진심을 담아서 웃음기 빼고 덕분에 챌린지. 임시 의정원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질 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야. 진짜로 감사합니다. 다 기억하겠습니다. 센스 최고다. 그래요. 저는 사실은 노래는 아닌 듯. 저도 걱정했었거든요. 좀 약간 이때 이럴 때는 노래 부를 때 갑자기 이 타이밍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의 사람 아닙니다. 난좀 그럼 노래가 좀 눈물 쏙 들어갈 뻔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국회에 가시면요, 그 로텐더홀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상이 누구의 동상이냐면 이동영 선생의 동상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이동영 선생이 누구라고 제가 설명했죠? 그 회의 대한민국 이름 지을 때 그 의장? 그렇지. 그러니까 임시의정원 초대 의장이잖아요. 광복 후 혼란으로 임시의정원이 국회를 바로 이렇게 연결하지는 못했지만 임시의정원의 이념, 정신은 우리 국회의 기반이 되었죠. 그래서 그 국회가 그 이동용 선생의 그 동상을 통해서 잊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 동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오늘 진짜 우리가 잘 모르는 그 국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 시간이라고 봐요. 정말 저는 지금까지 모든 주제가 의미 있고 좋았는데 오늘 시간은 특히나 더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국회의 첫 번째 페이지의 모습이잖아요. 게다가 그 첫 번째 페이지의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야기 잘 들으셨으니까 이거 해야죠, 또.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우짤알 한마디. 오늘 나는 이것을 알게 되었다, 날씨! 저부터요? 그럼요. 아니 반대로 좀 해주세요. 반대로 맨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예원 씨가 할 말이 없어. 아니, 저번에 분장실이더라고. 그래도 항상 절 먼저 해주세요. 아이, 필살기 그걸 얘기하니까 내가 좋아요.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네, 앞뒤부터. 딱 걸렸어. 오늘 나는 정말 사람이 목숨을 건다라는 게 지금은 좀 생소한 얘기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정말 목숨을 건 분들이니까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지켜내려고 했던 위인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서 감사함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나는 기록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해야죠. 네, 먼저 해야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씩 우리가 그냥 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의 터닝 포인트나 어떤 나라의 터닝 포인트 180도 바뀔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 행동일 수 있잖아요. 100년 후에 200년 후에도 보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 어떤 나라 바뀔 수도 있고 그 대단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오늘 느꼈습니다. 큰일 났다, 예원 씨. 오케이. 오늘은 살짝 다르게 해봐서 알게 됐다와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독립운동과 관련된 공간들에 대해서 좀 다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됐어요. 여기서 무엇을 겪으셨고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마음을 다잡았던 그런 공간들을, 장소들을 좀 다녀보려고요. 정말로. 이 임시의정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분들이잖아요. 그 분들이 만들었던 임시 헌장에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고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그 대장정을 거치면서 그 폭격과 총탄과 그 밀정들의 압박 속에서도 꿋꿋이 지켜내고자 했던 건 뭐냐면 바로 그게 그들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찾았을 때 만들 그들의 비전이었던 것이죠. 그 비전을 그분들이 만드셨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국회의원 분들도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잖아요.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계속해서 이분들의 정신을 좀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자랑스러운 국회사의 역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소감도 남겨주세요. 국회방송 SNS 그리고 이 영상의 댓글로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이렇게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최쌤이 정성스럽게 쌓이는 역사 도서 보내드릴 거고요. 이전의 당첨자는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모두가 우잘알 국회사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